36번밖에 못 치는구나. 자, 이제 우리가 할 부분은 158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효과야. 열수지라는 말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말 되게 많이 봤지. 수지라고 써있는 거. 복사평형 수지, 무슨 수지, 응? 여기서 말하는 게 그 화학에서 사용하는 그 수지 아니야. 그건 합성 수지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숫자로 따진 지표라는 뜻이에요. 숫자로 표현을 해본다는 얘기야. 왜? 그래야지 흡수하는 양보다 방출하는 양이 혹시라도 많다면 얘가 더 많은지 얘가 더 많은지, 많다면 뭐 2배 많은지 3배 많은지, 1이 큰지 2가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열수지라는 걸 이용을 한단 말이죠. 자, 그 제목이 지구의 복사평형과 열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복사평형과 열수지. 그럼 여기서 복사평형이라는 건 뭐냐? 복사평형이라는 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복사자 그냥 빼버릴게.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볼 때 이 두 개가 같더라라는 뜻이야. 평형이라는 뜻은. 유찬, 우리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 태양 복사 에너지야. 에너지. 방출하는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태양 복사와 지구 복사에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태양 복사는 태양 같은 경우는 6000켈빈 정도의, 표면 온도가 6000켈빈 정도의 나름 고온의 물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고, 지구 복사는 300켈빈 정도에 해당하는 비교적 저온의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인데, 결론부터 내리면 이렇게 고온의 물체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까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거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와 같이 약 300켈빈에 이르는 이런 녀석은 어떻다? 적외선만 주구장창 뿜어내는 거야. 적외선만. 약간의 적외선 아닌 애들도 뿜어내긴 하지만 거의 적외선만 뿜어내게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들어봤을 법한 얘기도 하나 해보면, 태양 복사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단파 복사라고 불렀고, 지구 복사는 장파 복사라고 불렀다고. 왜 그런지 들어올 수 있네? 없어도 그 분위기상이니까 파장이 짧은이란 뜻이고 파장이 길다는 뜻이야. 응? 이제 뒤에 우주 파트에 들어가면 선행 한번 해볼까? 우주 파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식을 몇 개 배웁니다. 대단원 3단원 우주의 파트에 들어가면 빈의, 변의, 법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아마 학교에서 부지런히 시험 진도를 나간다면 요 정도까지 살짝 언급할 수도 있고요. 중간고사 때 아마 기말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너무한데,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지?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별이나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맥시멈 파장값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참고만 해. 이거는 어떤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다면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 세기 분포를 한번 쫙 그려보면, 태양과 같은 온도가 높은 물체는 이렇게 에너지 분포가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 지구와 같은 녀석은 저 끝에 에너지 곡선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약 300켈빈에 해당되는 에너지 곡선이고, 이게 약 6000켈빈에 해당되는 에너지 곡선이라면, 태양 같은 녀석은 제일 에너지가 셀 때 쫙 찍으면 여기가 가시광선이야. 무슨 광선? 파장이 약 0.5 마이크로미터에 이르는. 응? 그래서 봐봐, 0.4부터 한 0.7까지가 파장을 마이크로미터로 하면 0.4부터
0.7까지는 가시광선이고 이 앞에가 이거야. 가시광선 앞에 자외선, X선, 감마선. 그러니까 감마선, X선, 자외선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다 적외선이고 저 뒤로 한 이쯤까지 가버리면 전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가장 에너지가 센 지점을 찍어서 쫙 내리면 가시광선 전체 중에 최고점이 여기에 들어간다 말이지. 근데 지구는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가 10 나와요. 10. 참고로 0.7 바깥쪽은 뒤에 뭐 밀리미터 단위 나올 때까지 다 적외선이라고 보면 돼. 응? 아, 적외선인데 지금 봐봐. 어? 누가 더 파장이 길어? 지구가 파장이 길단 말이야. 그래서 파장이 길다는 뜻에서 장파복사. 장자 잘 쓰지? 그지? 응. 이렇게 하면은 수화 작자잖아. 그지? 이건 성시에 쓰는 거고, 이거는 뭐야? 막걸리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장땡 막걸리. 바로 맛있습니다. 자, 갑자기 반가웠지? 이거 저 지금 긴장자가 되고요. 이거는 파장이 짧단 말이야. 짧을 땐 못 쓸 줄 알았지? 뭔가 좀 찝찝하긴 해. 나중에 우편 찾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응? 파장이 짧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넣어볼게. 파장의 비가 몇 대 몇이냐? 1대 20이지. 오? 맥시멈 파장의 비가 1대 20인데 표면 온도가 반비례가 됐잖아. 표면 온도는 봐봐. 20대 1이지? 딱 그 역수의 비례한 거야. 여기까지 나간 건 좀 오바였고, 응? 근데 여기 단파복사, 장파복사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언급을 해버렸는데 결국 표면 온도가, 여기서 이제 결론은 표면 온도가 높은 애가 파장이 짧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는 더 셉니다. 응? 생각해봐. 태양의 에너지가 세냐? 지구가 세냐?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그런데 지구가 흡수하는 거는 이런 녀석들인데 지구가 방출하는 거는 이거야.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지구는 응? 대기권이라는 층이 있어요. 대기권. 그죠? 이 대기권에는 질소며 산소며 아르곤이며 이산화탄소며 여기다 우리가 이상한 짓거리 해놔가지고 방출된 뭐 메테인도 있고 프레온 가스도 있고 그지?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이산화탄소 이거 또 뭐 수증기도 포함되고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3대 온실기체인데 이 녀석들이 좀 무슨 영향이 있냐면 이 대기권에 상당량 온실기체라고 하는 녀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온실기체들은 단파복사는 그대로 투과시키는 영향이 있고 상당량, 100%는 아니고 되게 많은 양을 투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적외선에 해당되는 적외선 복사냐 장파복사라고 안 하고 적외선 복사라고 할게. 적외선 복사는 대량 흡수를 했다가 흡수 후 방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지구를 그리면 이게 지표면이야. 뭐라고? 지표면. 그 다음에 여기가 대기권. 그럼 봐봐. 비소리야. 여기까지가 지구인 거지? 여기까지가 지구, 그지? 그럼 이 바깥쪽은 뭐가 되는 거야? 우주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 태양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구로 에너지를 뿅뿅뿅 쏜단 말이지. 여기 이제 파란색을 써볼게요. 100이라는 에너지를 쏘면 이 100이 지구로 쑥 들어온단 말이야. 들어와서 일부는 대기권에서 흡수되고요. 거기 나온 숫자로 적용해 볼게요. 대기와 이게 20으로 되구나. 이게 책마다 문제마다 조금씩 숫자가 달라. 20으로 여기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까지 흡수되는 에너지가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기에서의 반사가 몇이냐? 25. 대기에서 뭐 구름도 있고 뭐 먼지도 있고 하니까 대기에서 반사되어 나가는 양이 25가 있고 지표에서도 일부 반사돼서 5가 나간다고 돼 있어. 그치? 잘 봐. 쌤이 지금 색깔을 구분할 거야. 여기까지 딱 끊을 거야. 여기는 뭐라고 하냐? 태양 복사. 무슨 복사? 자, 여기 봐봐.
태양 복사,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양을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 20은 대기가 흡수한다고, 50은 지표가 흡수한다고. 지표. 글자 뭐예요? 지표가 흡수를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5하고 25는 먹기도 전에 튕겨낸다 그래서 지구는 반사율이 30%다. 요거는 웬만하면 안 바꾸면 못 바꿉니다. 가끔 31로 나오는 문제가 가끔 있어. 근데 해석하는 방법은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지구는 이 대기권에 온갖 기체들이 많이 있다고 했지. 그리고 지구는 현재 지구는 현재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야. 복사 평형 상태라는 게 무슨 뜻이냐?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그 양이 지금 같아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 입장에서 볼 때 흡수한 게 몇이었어? 50, 50, 70이지? 그럼 결국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는 것도 7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빗금 쳐놓은 이유는 그 중에서 일부는 들어갔다가 다시 대기고, 이 대기 중에 이런 온실기체가 상당량을 다시 일로 뿜어낸다고. 이거 합친 값이 70이 된다는 거, 합친 값이. 그죠? 그러는 이 과정에서, 이제 생각 잘 해봐. 이 과정에서 지구가 흡수하는 만큼 70, 방출하는 것도 70이어야 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리해볼게. 뭐 내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이상한 소리 나지 않나? 지표 입장에서 볼 때도 흡수하는 만큼 방출해야 돼. 이게 같아야 돼. 그래야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대기 입장에서 볼 때도 흡수하는 만큼 방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흡수하는 게 태양에서 오는 걸 흡수할 수도 있고 다시 대기권에서 흡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표 입장에서 볼 때 흡수는 태양에서 오는 거 다시 대기권에서 땅으로 뿜어낸 거 다 합칠 수도 있어. 그게 몇이라고 되냐면 여기 지금 9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봐봐. 그럼 지표 입장에서 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지표 입장에서 볼 때 태양에서 들어온 게 몇 정도 되냐? 50. 대기에서 들어온 게 94라고 되어 있어.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144지. 그러면 방출하는 것도, 땅이 방출하는 것도 144예요. 이쪽에는 땅이 직접 방출하는 게 없죠. 그럼 여기서 방출하는 각종 화살표들 더해봐. 23, 7, 그 다음에 114. 23, 7, 114라고 돼 있어. 그죠? 여기 32가 더하면 144 나오지. 23, 7, 114. 그럼 144 나와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졌지. 근데 봐봐. 그 중에 23하고 7은 그대로 들어가는데 114 중에 이쪽으로 12가 날아가고 있고 102가 대기에 흡수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 이제부터 잘 봐. 땅이 뿜어내는 것은 대기가 흡수하는 걸 따져볼 건데, 태양에서부터 흡수하는 게 20이었어. 그죠? 땅이 뿜어내는 걸 흡수하는 거, 지표가 뿜어내는 걸 흡수하는 게 23, 7, 그 다음에 102야. 77년 나오겠네? 이거 나오는데 102야. 나오지. 여기까지 나와. 그럼 이거 다 더해봐. 30, 132, 130 더하면 흡수가 152지. 그럼 방출하는 것도 몇이 나와야 돼? 152가 나오면 되는데 이쪽으로 94래. 152에서 93 빼봐. 몇 나오냐? 여기다가 6 더하면 52, 6 더하면 58? 그럼 이 화살표가 아마 58일 거야. 우와, 딱 맞추지 않았네. 그지? 방출하는 게 우주로 58, 지표로 94. 딱 했더니 대기에서도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졌어, 안 같아졌어? 같아졌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열수지 평형 또는 복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구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아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이거를 지구의 복사평형이라고 하는데, 거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대기의 제복사 94에다가 별표해봐. 94에다 별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지표면 복사를 뿜어내는 114 중에 102에다가도 별표 한번 해봐. 내가 왜 별표를 하냐면 그 두 개의 숫자가 지구의 온실 효과가 점점 심해져서 생기는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할 때 이 두 개를 엄청 물어본단 말이야. 응? 아, 대기 중에 온실 기체가 늘어나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게? 102라고 지금 별표한 숫자가 103, 104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열을 더 많이 먹어. 그렇다고 우주로 내보내는 양을 70% 넘게 늘릴 수는 없잖아. 71, 72도 늘릴 수 없으니까 다시 지표로 뿜어내. 지표로 뿜어내는 게 아까 94였지. 이게 95, 9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로 내보내는 양은 70인 건 변함이 없지만 지구 안에 돌아다니는 숫자가 1, 2가 조금 양양 증가하는 그 현상이 지구온난화다. 이거를 굳이 비교하면 이거야. 지구는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먹기만 했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굳이 비유를 하면 지구는 빈컵이었어, 빈컵. 처음에 빈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어떻게 돼? 계속 들어가는 그지?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지구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항상 머무르는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는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면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만큼. 항상 지구 안에는 머물겠지. 비유를 하면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 물병에다가 물을 500ml 부었어. 500ml 도로 넘치는 거 아니야? 그지? 600ml 넣으면 600ml 넘치지. 그럼 온실 효과가 극대화되는, 강화되는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컵이 커집니다. 1리터짜리 컵이었는데 1.2리터. 지구 안에 머무르는 물의 양이, 에너지의 양이, 즉 물을 에너지라고 비교한 거야. 커지는 거, 그게 지구온난화라고요. 일단 온실 효과 볼까요? 여기 그림 밑에 바로 이번 온실 효과. 지구 대기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과시키지만 이거지, 그지? 긴 파장의 지구 복사는 흡수한 게 이거야. 아까 어디갔어 이거 23.7 대기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뿜어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재복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를 높인다. 그래서 온실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구로 재복사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을 온실효과라고 하고, 만약에 지구가 대기가 없다면 아마 태양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에서 지구 정도의 거리에 있으면 약 영하 270도, 한 255켈빈 정도 나와야 정상이 돼요. 255가 258켈빈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현재 지구는 약 288켈빈,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실 효과 때문에 그나마 지구의 기온이 15도 정도 되는 거라고. 만약에 없었으면, 지구의 대기가 없었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아마 영하 20도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온실 효과가 점점 강화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죠?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기체가 나와 있고요. 응? 여기서 뭐 수증기도 어떤 연료, 화석 연료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증기도 나온다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앞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앉았어? 혹시 화학 배웠나요? 응? 화학에 보면 미정계 수법거든요. 화학 반응식 개수 조정하는 거. 언젠가 배웠을 거야.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치? 그 미정계 수법을 사용하는 것까지 좀 오버한 것 같고, 지금 여기다가 그냥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하나 써볼 거야. 우리가 쓰는 거는 화학을 알려는 게 아니라, 메테인이라고 하는 CH4라는 녀석이 연료로 쓰인다고 하는데, 그 녀석이 연소를 하게 되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CH4가 연소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두 개의 H2O가 생기고, 그 다음에 CO2 여기 하나 더 써야겠네. 이게 연소 반응이거든. 응? 메테인이라고 하는 화석연료, 주로 여러분들 집에 LNG 성분에 들어있는 도시가스 맞나? 맞을 거야. 도시가스 성분에 있는 거를 연소를 시키면, 산소랑 결합시키면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온실기체라는 얘기지. 이 수증기도 온실기체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한번 써봤고요. 온실기체. 응?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복사평형 이야기는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다가 검은색 알루미늄 컵에다가 뭐를 쐈답니까? 백열전구로 빛을 쫙 쏴놓으면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지구라고 치고 백열전구를 태양이라고 치면 처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만 해서 흡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는 흡수량과 방출량 중에서 이게 더 많다 보니까 지구 기온이 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네 글자로 뭐가 이루어져? 복사 평형이 이루어져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지게 되더라. 얘가 가까이 있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멀리 있으면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거리가 15cm 떨어져 있을 때에는 8분쯤 됐을 때 31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졌고, 그지? 30cm 떨어져 있을 때에는 10분 지났을 때 29.3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더라. 뭐 뻔한 얘기고 가로 3번에 줄 한 번 더 보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오른쪽에 159페이지 문제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주로 열수지에 관련된 것들만 풀어볼게요. 2번과 3번 같은 경우. 자, 2번 볼까?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란색은 태양 복사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갈색하고 흰색은 뭘 말하는 거다? 갈색하고 흰색은 지구 복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 여기 노란색하고 나머지 사이 벽을 하나 딱 세워. 가끔 문제가 아예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 이쪽은 단파 복사, 이쪽은 장파 복사. 이쪽은 가시광선, 적외선 등 많이 나오지만 이쪽은 거의 다 적외선이라고만 알아보시면 된다. 자, 비나의 면적이 증가하면 반사율 커진다. 왜? 흰색이니까. 대체로 흰색이니까. 기억 맞는 말은 1번 맞는 말이고, 대기의 재복사에 의해 온실 효과가 일어난다. 적당하다면 딱 좋아. 이거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합니다. 왜? 여기 보면은 지표 입장에서 볼 때 흡수 45, 88, 방출 133. 쌤쌤이지? 지구가 태양에서 먹은 거 70, 20하고 45, 버리는 거 4하고 66, 70. 맞지? 대기도 흡수하는 게 태양에서 25, 지구 표면에서 129 더하면 154인데 방출하는 것도 66과 88, 154. 쌤 말한 이 세 영역 전체, 지구 전체, 지표 따로, 대기 따로 보더라도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다고 봐야 되고요.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70은 반사하고 30은 흡수하였다가 30을 흡수해? 말이 바뀌었지 지금.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지구의 열수지를 나타낸 거다. A가 대략 우리 몇이라고 그랬지? 한 30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30이라고 아니 31이라고 나오더라도 만약에 A가 31이면 좀 봐봐. 태양에서 100이 오는데 반사하는 게 만약에 31이라고 취급을 한다면 그러면 그 지구가 흡수한 건 69잖아. 그럼 69가 아마 B가 되겠지? 여기 봐봐. 30, 70으로 놓으나 31, 69를 놓으나 더하면 100이랑 똑같으니까 A 더하기 B는 100이야. 그지?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면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A는 어떻게 된다?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면 A는 감소하겠지. 반사는 줄고 흡수는 늘고 이럴 거야. 그 다음에 D에 의해서 온실 효과. 오케이. 거기다 써. D에다가 대기의 재복사.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면 돼요. 온실 효과에. 그러면 C도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고? 내가 그러면 결국에
C도 증가. 결국 이 D하고 C가 온실 효과가 증가하는 지구온난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치들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이제 160페이지로 갑시다. 160페이지 지구온난화. 벌써 선생님이랑 몇 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죠? 지구온난화가 뭘 의미한다고? 평균 기온 상승을 의미한다고. 평균 기온이 왜 상승한다고? 컵이 커진다고. 그지? 지구라고 하는 컵이 있는데 그 컵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즉 온실 효과가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야? 지구온난화가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야? 지구온난화. 그죠? 일단 그거는 벌써 끝났는데 여기 약간 사탐 얘기 같은 게 나옵니다.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많아져.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너 때문이라고. 알았어? 어? 막말로 아까 쌤이 짜장면 먹고 트림했단 말이야. 트림도 실제로 소 트림이나 소 방구나 이런 것도 메테인 많대. 그리고 늪지대에서 발생하는 그 유기물이 부패되면서 나오는 그 가스도 메테인이 엄청 많다고 해요. 하여튼 좀 더러운 얘기해서 미안하고요. 이런 일 한 번씩 해줘야 졸다가 훅 깹니다.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져. 여기 줄거.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져. 지금 이 페이지 단원 제목이 지구온난화인데 이 지구온난화에서 핵심은 뭐라고?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 이게 지구온난화가 된다는 얘기지. 최근 들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알았습니까? 특히 보면 우리 1900년도부터 오늘 거의 요 페이지는 사탐 부분이라니까 190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죠. 그지? 자, 어떤 책에 보면은 한 1800년대 말부터 나오긴 하는데 요 시점을 기준으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유럽에서 산업혁명. 그래. 공장제 수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증기기관 발명되고 와트, 제임스 와트 그 새끼가 문제인 거야. 증기기관 이때 뭘 뗐어? 증기기관 석탄 열나게 뗐잖아.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 증이다 증 증기기관차 혹시 영화 설국열차 봤냐? 거기도 보면은 막 저 안쪽에서 막 그 석탄 막 때려 붓고 있지. 그지? 안 받는 표정이야. 여기 본 표정이고 여기 안 본 표정이야. 어? 거기서 뭐 만들고 있어? 양갱 만들고 있지. 그리고 응? 이봐 뭔지 보잖아. 양갱 만들고 있어. 단백질 뭐라냐? 단백질 왜? 거기까지 합시다. 더 얘기하면은 갑자기 식욕이 갑자기 나 이따 집에 갈 때 순댓국 사야 되는데. 자, 하여튼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1900년대부터 딱 급증하는 이유가 이 시점이라고. 지구과학 수업 시간에 산업혁명이라는 4글자 써본 거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응? 다른 수업에서 안 썼는데. 자, 하여튼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 해수면 상승.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해수의 열팽창이 일어나고, 일단 유체는 유체라고 하는 건 액체와 기체를 통칭하는 표현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사이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체만큼은 아니지만 액체도 어느 정도는 열팽창이 일어나고, 또 육지의 빙하가 녹아서 대륙빙하라고 보통 얘기하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또 기후대 변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기후대가 변하여 식량 생산 감소, 질병 등이 예상된다. 우리 동네도 제대로 재배하던 게 잘 재배가 안 되고, 그지? 그리고 막 이런 병, 말라리아, 세균성 이질, 주로 아열대나 열대 지방에서 수인성 전염병으로 번지던 건데 거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것도 우리나라 발병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 초딩 때 중딩 때만 해도 저건 아프리카 쌀이나 불리는 병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1년에 몇십 명씩은 나올걸. 그리고 이제 이런 말 나와. 식생대가 변한다.
좋잖아. 식생대가 뭐야? 식생이 뭐야? 식생. 식사생활이라고 하는 새끼 있었어. 선생님 저희 어렸을 때 바나나 선생님 어렸을 때 바나나 못 먹었지만 지금 자주 먹잖아요. 식사생활이 변했잖아요.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은 없으나 여기서 식물 생태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열대작물이 재배된다. 하긴 식사생활도 많이 변했는데 우리 집 식탁에는 거의 일주일의 절반은 브로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콜리라는 거를 반찬으로 먹어본 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야. 뭔 맛으로 먹어? 솔직히 말하지. 내가 알기로는 초딩 유딩들이 제일 싫어하는 반찬 중에 탑3 중에 하나 들어갈걸? 그거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냐? 요즘 그냥 먹어. 데쳐서 그냥 먹어. 아무도 안 찍어 먹어. 그냥 아주 요만하게 쪼개져 있잖아. 그 쪼개져 있는 거 뭐라 하나? 만두 한 반만한 거? 쪼개져 있는 거를 매 끼니 때마다 5개에서 6개를 무조건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앞에서 맨 마지막에 도끼를 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먹게 되더라고. 먹는 게 아니라 쑤셔 넣는 거지. 응? 왜냐면 식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사 생활이 가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은 된다고. 응? 그리고 이런 말도 응? 작물 재배 재배지가 북상한다. 이게 뭔 뜻이냐? 옛날에는 이거 못 키우던 동네가 키울 수 있는 지역이 된다고.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거제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 한라봉 재배가 가능하답니다. 한라봉은 제주도잖아. 근데 이거 거제도는 부산 옆에 있는 섬이거든. 물론 연결은 돼 있지만 다르게. 거제도에서 한라봉 재배가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언젠가보다 남해안 지역에 저기 보성 녹차 받으면 데 막 가다 보면 가로수가 야자나무야. 제주도도 그렇지, 그지? 응? 거기도 가로수 야자나무가 꽤 많더라고. 그 지역도 가로.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건 실제로 문제로 자주 나와. 사과 재배지가 북상한다. 옛날엔 사과 그러면 경상북도였거든. 응? 근데 지금은 사과 재배지가 강원도 남부에 있는 정선, 영월 이쪽까지 올라왔어. 경상북도 위가 강원도거든. 응? 근데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사과 재배를 하고 대구에서 사과 재배 잘 안 한다고 지금. 도시화돼서 그래. 도시화돼서. 사과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워버리면 오히려 잘 안 된대. 이게 잠깐 심해야 된대요. 자, 하여튼 이렇게 변한다. 그리고 기상이변 횟수와 강도가 증가하여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지니까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량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비가 많이 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늘어난 수증기가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거야. 이걸 못 찾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최근 몇 년 동안은 여름에 장마 거의 없었단 말이야. 장마인지도 몰랐어. 장마가 뭐예요? 이랬다 애들이